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시장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우리 시장은 수급이 상당히 꼬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대비 우리 증시 상승률이 상당히 미진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반도체 위주의 이번 반등이 주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상황이 과거에는 더 좋았어야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우리 지수는 2배 이상 오른다. 라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주도의 장세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승폭이 좀 미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좀 쉬어가면서 뭐 별다르게 오른 것도 없는데 쉬어갈 때는 같이 쉬어가는 모습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 구간을 자세히 본다면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정말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방 산업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이 되었고요. 일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잘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 없는 조정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이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증시는 이제 반도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이제 2024년도도 서서히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성목, 주도 섹터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마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나와는 좀 맞지 않다. 크게 보면 이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투자 전략이 본인과 맞지 않다는 것과 시장에 대한 흐름 방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방송이나 뭐 언론, 유튜브 이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좀 어떻게 보면 해결하게 조장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젖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증시 전략이 동일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본다면 지금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꼬여 있다. 미국 증시는 좋다. 2024년도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 지금 골디락스가 보인다. 연착륙이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옥죄였던 긴축과 국제금리의 고공행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완만하게 완화되는 시점이라면 사실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등락률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금리 동결 시기에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시기에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섹터의 종목들만 반복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수익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은 주도주에 좀 집중할 시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만 볼까요? 그렇다면 내년도를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주도 섹터가 어딜까? 결국은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펀더멘탈 실적이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한 관점에 봤던 긴축, 금리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민감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실적, EPS의 성장률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내년도에 과연 EPS 성장률이 어느 섹터가 가장 높을까라고 본다면 주목하는 섹터가 네 가지 있죠. 하나는 정보기술 IT 쪽이고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이 네 섹터가 지금은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EPS 성장률이 클 걸로 예상이 되는 섹터들입니다. 이 이제 네 섹터를 좀 자세히 보면 결국은 IT 쪽의 섹터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경기 소비재는 결국 연착륙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면 이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스케어 쪽. 여기는 이제 신약 모멘텀이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헬스케어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죠.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내년도 EPS 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네 섹터는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주도 섹터와 거의 부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결국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전과는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를 형성할 때, IT가 주도 섹터를 형성한다면 과연 내년도 증시가 어떻게 될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섹터별이 아니라 지역별 2024년도 EPS 성장률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증시와 관련된 부분만 좀 본다면 역시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 가장 중요하고 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본다면 신흥국 증시, 그리고 중국이 바닥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EPS 성장 전환율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왜 두드러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반도체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악의 경기를 겪었던 올해가 우리 증시 전체로 보면 역시 이제 경기와 맞물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올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최악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도는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무엇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증시가 지금 성립이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IT, 반도체를 비롯해 구조적 성장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경기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한 요런 정도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시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를 벗어난 섹터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과거의 금리 동결 시기에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시기에 나스닥의 일부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S&P 500의 대다수 종목들이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지 못하는 종목 섹터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럴 리는 없죠. 안전한 국채를 두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럴 경우는 적습니다. 그걸 본다면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시장으로 본다면 결국 반도체로 좀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내년에도 역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죠. 지금 시장 상황이 반도체를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물론 직전 고점권에 있지만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직전 고점권에서 계속해서 출렁출렁 거리면 우리 가슴은 더 철렁거리죠. 이 고점인데 한번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어쩌면 그런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결국은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포지션을 구축하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여기서 출렁거릴 때 오히려 더 모아가야 된다. 분할로 접근. 다만 지금 출렁거림이 어느 정도까지 출렁거릴 수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계속해서 AI 반도체, 전장, 헬스케어 쪽에서 일부, 그리고 경기 소비재의 일부 종목. 근데 경기 소비재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경기 소비재 저는 조금 이제 시장 그 시대가 좀 바뀌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 소비재 정점에 있는 자동차나 특히 모바일폰 같은 경우가 오히려 경기 소비재를 바로 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정점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포지션 투자자라면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요 한 가지를 강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어렵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 공매도 환매, 여기는 이제 주로 공매도 환매와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가 공매도 환매에서 기대했던 공매도 환매율은
2차 전지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공매도 환매율이 10%에도 미치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형국을 좀 보였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의 일부들 그리고 경기 확장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은 공매도 환매가 생각보다 많이 났고 또 특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같은 테마성이 있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보다는 공매도 환매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매도 환매율이 25%에 육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분명히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 중에서 보신다면 예를 든다면 CJ ENM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수급을 잘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 관점에서 노려볼 만한 결국은 중장기 투자자는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도 섹터에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분할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낙폭 과대에서 지금 현재 기간의 단기 수급을 받는 종목들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주 일부에서 찾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뭐 병행하실 수 있다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목을 하되 아마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한 주 정도 출렁거릴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까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바로 급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반도체가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도체 비중을 단기적으로라도 크게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이번 주에도 조정을 좀 이어간다면 매수를 천천히 분할로 늦추면서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본인에 맞는 투자를 좀 하셔야 이 투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매매를 하시든지 혹은 투자를 하시든지 이 부분이 본인한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조금 방법을 바꿔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달 고점 이후에 테마성 혹은 모멘텀 종목들이 지금은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많은데 그걸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지금은 한번 좀 전략을 수정해 볼 시기다. 그런 기회가 지금은 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항상 그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는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지만 큰 줄기의 흐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창 위 이jan이었습니다.